해보자. 192번 문제. 읽어보게 되면은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준비부터 하도록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피타고라스는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공통현의 방정식,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냥 원 빼기 원 하시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부터 두 개의 원을 그려보게 되면은 좀 이쁘게 그리면 좋은데 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원 하나 그렸고 또 하나의 원을 그려볼 건데, 뭐 사이즈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원이 뭐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이만큼, 얘가 공통현인데 뭐 단번에 길이를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이거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원 빼기 원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식을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y의 그 다음 플러스 a 는 제로,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었고, 자, a가 얼마인지 모르네요. 구하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플러스 2y,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6은 제로 하자.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뺄 거니까 그냥 뭐 누구에서 뺄까요? 그래,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하겠다. 같이 구해보게 되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은 일단 4x가 나올 거고, 빼니까 플러스 4y가 나오고, 그 다음 플러스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6이라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는 제로 됐다. 자, 그 다음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두 개의 원 중에 알고 있는 걸 좀 이용하자.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는 이 밑에 거니까 이걸 가지고 중심과 반지름 두 개를 구해줄 생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준형으로 고쳐보게 되면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 마찬가지로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 그럼 따라서 6 넘어가고요. 플러스 2 해주면 되는 거 맞나? 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루트 8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두 개 중에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몰라. 모르지만 대충 할 거니까 우리끼리 여기 지금 주어진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하자. 그런 다음에 반지름 루트 8이라고 하는 걸 작도할 때는 간단하게 여기든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루트 8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주어져 있는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할 거는 여기 주어져 있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이렇게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은 그 공통현이라고 하는 게 2등분 될 거니까 그걸 좀 이용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거 이렇게 하나에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6이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d라고 하는 건 루트 2예요. 뭐 마무리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만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원의 중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루트 2다 라고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4제곱 4제곱 더하는 거니까 뭐 32라고 적어줄까요? 32. 그 다음 분자에다가 대입하는 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 마이너스 1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14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14. 부호 바꿔서 내 마음대로 적어도 상관없겠죠. 절대값 안쪽에 부호는 내 마음이니까. 여기까지의 결과가 루트 2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거 양변에 루트 32를 곱해주게 되면은 루트 64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다 왔거든요. 이거 풀면 돼요. 절대값 a 플러스 14가 8이라고 할 때 문제 읽어보니까 a를 모두 구하라고 안 했고 a를 다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만 똑똑하게 절대값 a 플러스 14 여기까지의 결과가 지금 8 나온 거 알고 있는 건데, 사실상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2차항과 1차항만 알면은 모든 a 값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얘를 양변 제곱했다 생각하시면은 여기까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A 값 삽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28 적어주게 되면 문제의 정답인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195번 문제. 문제 읽어보니까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있고요. 직선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현해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뭐 아까랑 같은 문제 같기도 한데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보게 되면은 한 번에 할까요, 우리? 적당히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 이렇게 적어 줄 거고, 자 k 넘겨버려.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4 더하기 9니까 13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중심좌표 알고 있고 반지름은 미지수로 내가 나타낼 것 같아요. 자, 그때 말하기를 어떤 이렇게 생겨있는 현해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완벽하게 알고 있죠. 4x-3y 플러스 21는 제로. 그럼 내가 딱히 할 건 별로 없고 주어진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측정을 할 건데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보이셔야겠죠. 그래서 표현해 보니까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반지름 길이는 굳이 나타내 보면 루트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3 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중심좌표 쓸까요? 2,3이라고. 그럼 내가 또 알고 있는 게 주어진 중심으로부터 공통연의 방정식까지 이 d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또 다 알고 있네.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이 현의 길이를 나한테 알려주게 된 건데 자연스럽게 이 장소가 나한테 3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3, 3이니까 전체 현의 길이가 6이 나왔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하시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데 사실 느낌상 3, 4, 5 같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봐야겠죠. 하자. 주어진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니까 분모는 루트 25가 되기 때문에 5 라고 적어주고 2,3을 대입하도록 할게요. 그럼 8이고 마이너스 9에 플러스 21 얼마죠 그러면은? 4 나오는 거 맞나요? 따라서 주어진 결과 자체가 4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예측한 바로 3, 4, 5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는 5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루트 안에 있는 결과가 25가 나와줘야겠네. 그래서 K값 구하시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풀어주면은 심플하게 해결되는 문제였던 거죠.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아직 충분히 잘 버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좀 더 버텨. 또 질문합시다. 잠시. (193번) 아까 말하지 않았나? 190번? 잠깐만. 193이 몇 번 질문이에요? 둘 다? 오케이, 둘 다. 문제 읽어보니까 두 원의 방정식이 완벽하게 알려져 있고 공통현의 중점 좌표가 공통현의 중점 좌표? 가운데 말하는 거구나. 그때 A, B일 때 A-B를 구하자라고 지금 주어져 있네요. 약간 상황을 좀 살펴보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다 생각 한번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약간 좀 살짝 어긋났어요. 이게 원래 반듯해야 돼. 중심선과 현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림은 그림일 뿐 그냥 봅시다. 이건 피아노학원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위에 뭐 있나요? 여기 건물 위에 뭐 있는지 알아요, 혹시? 여기 바로 위에? 농구, 축구? 이거 위에, 바로 위에? 그림이 다시 그리자. 나름대로 타협을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잠깐만 공통연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통연의 어떤 중점? 여기 말하는 거가 지금 이렇게 이게 공통현이 말하는 거고 공통현의 중점은 여기 말하는 건데 그 좌표가 A, B일 때 그 좌표를 구하자라고 하는 문제 맞나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기 원의 중심도 알고 있고 중심도 알고 있는 거니까 각각 중심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하나가 너무 심한데? 지금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은 x-2의 제곱이라 돼 있고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나서 이거 넘어서 와서 마이너스 2의 플러스 8인가요? 그럼 따라서 결론적으로 플러스 6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심좌표 잘못됐나요? 얼마지? 내 정신 큰일 났다. y가 될 거고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니까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반지름에 해당하는 결과는 루트 6이다 라고 작성해 봤어요. 그때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교점인 거죠. 교점.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좌표 두 개를 가지고 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중심선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식 있죠. 이렇게 직선을 구하고 여기 공통인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교점을 구해버리면은 이 좌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0, 0을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 초록 색깔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인가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게 된 거고 이 모습이 약간 회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통인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1 빼기 1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암산을 하자. 자, 빼도록 할게요. 1 빼기 1을 주게 되면은 이 주어진 공통인의 방정식은 일단 4x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 10 넘어왔다 치고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까지가 는제로가 나왔고 약분하시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는제로.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초록 색깔과 여기 주어져 있는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게 되면은 2x의 결과가 3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잘했네. 한번 확인해보자. 잘 됐네. 그래서 x의 결과가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그때 y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자라고 했다. 이렇게. 앞에 것이 뒤에 거 빼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19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 먼저 보게 되면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때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자. 같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써보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반지름 5짜리 원이고 직선 위에다 x 플러스 2y 그 다음 플러스 5 는제로 일단 상상을 할 건데 원이랑 직선이랑 교점이 생겼다 라고 하는 교점이 두 개 있다는 소리겠죠. 두 개. 그래야 어떤 그 교점을 지나는 원 넓이가 최소인 원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약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겨있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5짜리 원인 건데 주어진 직선이 사실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스페셜한 건 여기 이 주어져 있는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일 텐데 그래 버리면은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의 사이즈는 사실 너무 뭐랄까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구하는 건 최소인 건데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자고? 교점이 결정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연립하고 싶지는 않은데 직선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의 원을 구하자. 잠시만, 우리가 샘플은 얘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바로 되는 게 일단 얘는 아니네요. 이유는 이 주어져 있는 직선 자체가 요 놈이라 생각하게 되면은 0,0을 지날 수가 없어요, 중심을. 그러다 보니까 지름을 지나는 직선은 아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이었다고 생각하자. 사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만 자,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원과 보라 색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은 이것 자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돼야겠죠. 그래야 사이즈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버리면은 이게 지름이 아니면은 아주 어마무시하게 큰 원이 만들어진다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만 알아주게 되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말해 이만큼의 길이가 지름이지만 이만큼 길이 구하는 거는 그냥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지. 해서 이거 날려버리고요. 중심 0,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바로 거리를 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라서 거리 우리 D라고 하는 걸 구해주게 되면은 루트 5분의 0,0 대입하니까 5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루트 5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여기 D가 나오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반지름에 대한 모습이 5가 나오게 된 거니까 파악했더니 이 장수가 루트 5였고 이 장수가 5였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주어진 이만큼의 길이는요 25에서 5 빼니까 루트 20 나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말은 즉 반지름을 루트 20으로 하는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답 20파이 라고 적으면 1번 문제 정답인 거지. 이해하셨나요? 이제 보기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 그래도? 1 얘를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는 제로 오른쪽에 있는 원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런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제로. 이제 실수 없이 한번 해보자. 자, 말하기를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여기 저 교점, 두 원의 교점은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보라 색깔 점 두 개를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생김새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어야 가장 조그만 원이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름이요. 그때 말하기를 그 초록 색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래 좀 더 어려워 보인다. 여기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말해볼래? 풀으신 분 한 명. 그치? 풀었어요? 이 아이디어 말해볼까? 반지름 구하고.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확실히 충민이는 목소리가 좀 작아서 못 들어선 건데 여기 지금 주어진 모습에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졸려. 좋은 생각이야. 저 길이만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주어져 있는 모습에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버린 다음에 일단 내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놈에 해당하는 이 중점 좌표도 구할 수 있고 피타고라스까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주게 되면은 공통연의 방정식 빼자. 여기서 빼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걸 빼주게 되면은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나오는 거니까 이쁘게 식 정리했더니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제로라고 하는 모습을 구할 수가 있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습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게 된 거니까 사실 좌표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가장 이쁜 걸 가지고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좌표 구한다면 중점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 얘가 좀 더 이뻐 보이지 않나? 비슷한가? 그래도 왼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걸 택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넣어서 교점 두 개를 확 구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대입법을 이용할 거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y라고 하는 모습은 좀 불편하지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라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y 자리에 넣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서 식 정리해보니까 x의 제곱이고 플러스 이거 전체 제곱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이라 적어도 문제가 없겠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제로 해서 전개하니까 2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인가 우리 그러면은 그 다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지워지게 될 거니까 식이 엄청 심플하게 만들어졌네.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x의 결과가 0 또는 x가 이렇게 1이 나온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0과 1이 나왔기 때문에 교점 좌표는 여기다 넣어서 바로바로 파악하자. 즉 0,2라고 하는 점과 1,1이라고 하는 점이 바로 교점이었던 거니까 아무렇게나 이 장수가 1,1이었고 이 장수가
2, 0,2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게 되면은 원의 중심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즉 요놈에 해당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3이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네요. 다 된 것 같고 반지름의 길이는 그동안 했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번거로워 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자. 여기 주어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게 어차피 지름일 거니까 반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게 되면 루트에 x좌표 차이의 제곱 1이고 y좌표 차이의 제곱 1 나오는 거니까 즉 루트 2라고 하는 게 지름이었어요. 지름. 그럼 따라서 반지름은 2분의 루트 2가 반지름이야. 자, 결론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니까 x-2분의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2분의 3의 전체의 제곱 여기까지는 아까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곱 달아주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거 2분의 1로 줘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나요? 이번 과제에 질문 없었나요? 원과 접선. 충민이 잠들어서 잘 못 듣지? 수업에 집중했으면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되는데. 현우 질문. 희재도. 없었어요 질문? 200 이거? 202번? 잠깐 202번 문제 보고 갑시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잠깐 멈추고 그 말은 저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은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 원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원부터 만들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좀 엄청 심플하자. 지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것과 6,0이라고 하는 게 지름의 양끝점인 거니까 원의 중심 좌표를 바로 구해주게 되면은 더하고 2로 나눠주니까 2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둘 다 y좌표가 0이었네. 2,0이라고 하는 게 원의 중심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 또 바로 보이죠? 이 몇 칸 차이야? 8칸 차이 되는 거 맞나? 그게 지름이겠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근데 지름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자 반지름이요.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은 4였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아주 엄청 이쁘게 준 것 같아요. 자, 식을 작성하시면 x-의 전체의 제곱에 y제곱은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원방 만들었고 자 근데 말하기를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하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하나 그려보게 될 것 같고 중심 좌표가 2,0이었고요. 자 사이즈는 4짜리였는데 저 직선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원이랑 관계는 이렇게 접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k, x, 마이너스 y에 플러스 4 는제로 우리가 이용할 만한 건 뭐밖에 없냐면은 그냥 d는 r이다 라고 풀어줄 거예요. 따라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d인데 그 모습은 반지름이라 쓸 수 있기 때문에 반지름과 d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4라고 하는 게 d였어요. 따라서 우리 d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는 루트의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이고 그대로 2,0을 대입하자. 2,0 대입하니까 2k 플러스 4에다가 절대값을 달아주면은 여기까지가 반지름 4랑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양변에 곱해주고 제곱까지 확 시켜버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2k 플러스 4의 절대값에 대한 제곱은요. 결론적으로 4 제곱하니까 16이고 괄호에 k제곱 플러스 1이다. 자, 2차 방정식인 거죠. 전개 끝까지 해주게 되면은 4k의 제곱 플러스 16k의 플러스 16 까지가 16k 제곱에 플러스 16이다. 그래서 지울 거 지워버리고요. 이거 싹 다 오른쪽 넘겨주게 되면은 12k의 제곱 마이너스 16k는 제로가 나오는 거니까 잠깐 멈추고 구하라고 한 거는 양수 k 값을 구하자라고 한 거니까 k가 0은 안 되고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답은요. 이렇게 약분까지 합시다. 어때요? 3분의 4 나와 이렇게 해서 정답 3분의 4. 하라님 또 질문합시다. 210번에 2번
좋아. 너무 피곤해요? 좀 피곤해? 좀만 참아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쌩쌩하네. 연수가 가장. 하루에 몇 시간 자요, 연수는? 별로 못 자요? 많이 자? 7시간 이상 자요? 많이 자네. 해보자. P의 좌표는 0,A. 내가 문제 똑바로 쓴 거 봤나? 맞죠? 여기에서 그은 두 접선. 하필 저기서 그었더니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두 직선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직교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서 대략적으로 그냥 그림 하나만 그려보게 되면은 몰라 우리가 이쁘게 그려지려나 모르겠는데, 자 원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적당히 타입을 이렇게 하자. 이런 할 수 있다. 이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몰라 이렇게 수직이다. 괜찮나요? 몰라. 주어진 이 점에서 내가 이렇게 접선을 긋고 그었는데 그 각각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지금 직교하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원의 방정식을 적어보게 되면은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1 는 제로. 그래서 얘는 x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그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9니까 플러스 8이다 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내가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좌표를 일단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도 모르고 접점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A 제길, A도 몰라. 0,A래. 어쨌든 이 주어진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이제 미리 세팅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 알파라고 할 거고 베타라고 할 건데 그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기울기가 하나가 알파고 기울기 하나가 베타라고 할게요. 시작하자. 첫 번째. 여기다 쓸까?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 하자. 물론 m 값은 알파, 베타 두 개 나오게 될 건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식을 만들어 줄래요? y절편 a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y는 mx 플러스 a. 여기까지가 접선의 방정식이고 이걸 만족하는 m 값이 알파, 베타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만한 건 뭐냐면은 중심좌표가 0,3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까지 그 d를 구하면 반지름과 같다라고 풀어버릴 거야. 그래서 0,3으로부터 접선의 방정식 mx-y 플러스 a 근제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게 반지름에 해당하는 루트 8 나오게 될 거니까 따라서 자 d는 r과 같은데 그게 루트 8이야. 적어주게 되면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절대값 0,3 대입하자. 그럼 a-3인가요? 다 됐다. 자, 이걸 쭉 풀어줄 건데 계속 말하지만 이 방정식을 풀면은 m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m 값은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변에 이거 곱하고 양변 제곱하는 것까지 식을 적어주게 되면은 a-3의 절대값의 제곱은요. 제곱했으니까 루트 벗겨지고 루트가 벗겨지고 m제곱 플러스 1. 괜찮나요? 식을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m제곱이고 뒤에가 약간 좀 불편하네. 플러스 8이고 이거 싹 다 넘어오도록 할게요. 왼쪽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고 플러스 6a가 되고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는제로 딱 적어주게 되면은 그쵸?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 뒷부분이 조금 더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만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에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 근의 곱을 구하게 되면은 공간이 없네. 여기다 할까? 카메라 안 보이겠네. 문제를 지우지 말고 일로 오자.
자, 두근의 곱을 구하게 되면은 이게 주어져 있는 부호 보이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A분의 C라고 하는 공식을 쓰고 있는 거니까 자, 8분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돼요.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모습이.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의 값 또한 두 개가 존재하겠네. 근데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문제를 날리자. 필요 없어. 이쁘게 식 정리하면 8을 곱하고 마이너스도 곱하도록 할게요.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1은 8이요.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6A에 마이너스 7 는제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했더니 A 마이너스 7 A 플러스 1 는 제로에서 결론적으로 A의 결과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7만 발라내면 정답인 거지. 이거 어려운 문제 맞아요. 네. 이거 말한 거나? 이거 말한 거네? 아예 좀 과하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거 길이 구하면 2루트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장소가 0,a였던 거고 이 주어진 길이가 2루트 2 이거 말한 거고 선 내린 다음에 이거 지금 90도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건 1대 1대 루트 2 하면 여기 주어진 길이가 4가 나오는 건가 이렇게? 근데 지금 중심좌표가 아까 어디 지웠네? 0,3이었지 이렇게? 좋은 풀이야. 기하를 이용한.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걸로 봐야 돼요. 일반적인 걸로. 엄청 잘한 거 맞거든요? 짜증. 모의고사는 잘 보겠다 되게 근데. 아무튼 이게 항상 이 숫자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거든요. 진짜. 또 질문할까요? 죽어간다, 죽어가. 몇 번? 더 없어요? 그래.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졸리신 분들 많은데 좀 잠 좀 깨자. 그리고 너무 추운 분들은 담요 덮고요. 추운 분들은 약간 몸도 녹이고 오자 나가서. 일어나 봅시다. 또 할게요.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극선의 방정식만 알지 말고 이 아이디어까지 같이 배워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아이디어가 꽤나 멋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보게 되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을 심플하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얼이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해서 이 중심좌표가 0,0인 써버릴까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제곱이다. 이때 원 밖에 한 점 x1, y1을 지나는 점을 p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게 p. 좌표는 x1, y1이요. 됐다. 그때 점 P에서 내가 두 개의 접선을 그을 거야. 원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그었고 잠깐만 작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점 P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었어. 그때 우리가 여기 주어진 접점과 주어진 접점의 좌표를 책 따라가 보자. A라고 한 좌표가 x2, y2라 할까 여기를?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기를 B라고 이야기할 건데 x3, y3이라 하자 이렇게. 그때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때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한 거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있을 때 각각의 접점이 있겠죠.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극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록 색깔 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극선의 방정식이라 한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얘랑 관련이 있어요. x1, y1. 공식을 질러버리면 뭔가 유사합니다.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여기까지가 공식인데 일단 여러분 당연하게도 공식을 암기해 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어쩔 수 없이 색깔 좀 알록달록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보라 색깔에 해당하는 이거 식
외웠나요? 보라 색깔의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으로부터 내가 요 놈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x to x 더하기 y to y는 r제곱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이니까 1차씩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번 더. 이번에 여기 주어진 파란 색깔에 해당하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로 접점이 x3, y3이니까 질러주게 되면은 x3x y좌표의 y는 r제곱이요 라고 식을 쓸 수 있거든. 이렇게 놓고 잘 보면은 어떠냐면은 보라 색깔도 이 주어져 있는 점을 지나고 이 파란 색깔도 주어져 있는 점을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내가 대입해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대입하자. 어려운 일 아니니까. 대입해주게 되면은 x 순서상 1에 x2 더하기 y 1에 y2로 하자. 순서를 조금만 이쁘게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어디에 주목하면 참 좋냐면은 색깔을 좀 빨강색으로 강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조할 때 내가 일부러 맞추고 있는 거는 여기에 x1이 이렇게 있고 y1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 직선도 점 B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이 x1, y1을 지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좋을 것 같아. 대입했고요. x3 y1 대입했고 y3까지가 r제곱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x1과 y1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만들 수 있냐면은 결론적으로는 x1에 곱하기 x 더하기 y1에 y는 r제곱이다 라고 썼을 때 어쨌든 이거 직선 맞죠? 직선이 맞긴 맞는데 이 주어진 직선은 누구누구를 지나냐면은 x2, y2 x3, y3를 지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 빨강 색깔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을 지날 거 아니야. 얘 때문에. 마찬가지로 뒤에 주어져 있는 좌표도 막상 대입해 보니까 얘 때문에 지나고 있는 거 보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강 색깔에 해당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주어져 있는 점과 이 주어진 모습 자체가 생김새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다는 거지.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극선의 방정식이라 한다. 이해하신 거 맞나요? 그럼 간단하게 보기 문제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기. 적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거에서 원에 근 두 접선이 있어요. 두 접선이 있으니까 두 접점이 있겠죠? 그 각각의 두 접점을 A랑 B라 하자. 근데 말하기를 접점 두 개를 이었을 때 생기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접점과 접점을 이어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따라서 내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원에 해당하는 사이즈만 알면 돼요. 이 원의 방정식의 사이즈가 지금 이 r이라는 값이 1이거든. 문제에 써있거든.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공식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잡아주게 되면 이게 바로 a랑 b를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풀 수 있다라는 거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 4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어디다가 이거 똑같은 문제 같은데요? 아래쪽에다가 빠르게 풀고 넘어갑시다. 우리 그러면은 4번이 말하는 거는 현재 a라고 하는 모습이 2,3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그때 각각 접점의 좌표를 PQ라고 하자. P랑 Q. 그때 말하기를 여기 있는 P랑 Q를 지나는 극선을 구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사이즈만 알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 원의 방정식에 사이즈가 1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정답 2x 플러스 3y는 1이다 라고 식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풀어볼래요? 214번 풀어보세요. 물 마시고 오세요.
잘 나와요? 좋습니다. 굉장히 그림이 어색해졌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접점과 접점이 이렇게 있는데 말하기를 파란 색깔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원의 중심 좌표는 문제에 써있어요. 0,0이라고. 그리고 반지름에 해당하는 모습은 루트 5라고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면 끝날까 봤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요거만 알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수선 내려버릴 건데 이 D라고 하는 모습은 0,0부터 극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극선의 방정식을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말하는 건 3x 플러스 4y는 r제곱이니까 5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조그만 센스 있게 5를 넘겨주세요. 마이너스 5라고 은제로 됐다. 그래서 D를 구해주게 되면은 이때 D라고 하는 모습은 5분의 0,0 대입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라고 썼을 때 어쨌든 1 나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5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주어진 길이었고 D라고 하는 모습이 1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만큼 주어진 길이 얼마였다? 2였다 라고 하는 것도 파악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다 됐네. 그러다 보니까 밑변 길이는요 이렇게 4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면은 밑변 4, 높이 D가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풀면 바로 답인 거죠.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고. 자, 넘어가서 이제 개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은 이게 왜 활용인지 모르겠네. 일단 타이틀은 접선의 길이요. 이게 뭘까? 피타고라스를 말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지? 얼추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접선이라고 하는 모습을 조금만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 접선이요. 기본적으로 접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이어주면은 90도가 나오게 되는 거 알고 있고 여기 주어진 장소가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떤 원 밖의 점이 저 그대로 반듯하게 그어볼까? 이렇게 선 좀 그어볼게요. 이 주어져 있는 점 원 밖의 점을 우리가 뭐 책이 말하는 거는 x1, y1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원의 중심 좌표가 a, b라고 나와 있는 건데 접선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접점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바로 접선의 길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할 때 뭐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빗변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건 말 그대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주시고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접선 길이 구하면 되겠죠. 이건 왜 활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울까요? 약간 선 넘었지 이런 거는 버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원 위의 점으로부터 어떤 직선까지 혹은 어떤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나오는데 이게 약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학생 때. 아마 나도 지금 기억하는 거는 내가 중2인가 중3인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학교 수학쌤이랑 학원쌤들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난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고 그때 내가 풀었던 문제집에 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였거든요. 막 원의 방정식이 막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원이 그 다음에 직선도 막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그 둘 다 구하라는데 내가 납득이 안 갔던 게 최소값은 인정인데 최대값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 원이라고 하는 것도 점들의 집합, 점들의 모임일 거 아니야. 이렇게. 점들이 막 모여 있는 거고 직선이라고 하는 것도 점들이 모임일 텐데 자연스럽게 가장 뭐 최단거리라고 하는 모습은 여기는 점과 점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한 이만큼에 해당하는 모습이 최소거리. 다시 말해 원과 직선까지의 최소값은 존재하는 거에 동의했으나 최대값은 동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직선은 끝없이 쭉 나아가는 거니까.
약간 괴짜인가? 이런 질문을 썼는데 쌤들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최단거리만 신경 써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방식은 그때는 뭐 없었어. 뭐 딱히 없었고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검색, 챗 GPT 이런 게 어딨어 옛날에. 그냥 네이버에다가 대한민국 수학자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 영향력 있는 수학자 100인 중에 한 명이 우리 대한민국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했던 건 뭐냐면은 그대로 어떻게 원과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이 존재합니까? 라고 똑같이 말하고 이 끝없이 뻗어져가는 직선이고 원 위에 점들은 모습이 많을 텐데 최대값은 없다. 우리 해설지를 보니까 책에 나와 있어. 왜 주어져 있는 모습이 최대값이래? 아니 저런 점들의 모임인걸. 이런 것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이 있고 여기도 막 엄청나게 길 텐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내용을 내가 메일에 담아서 보냈더니 답변이 왔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교수님한테. 그리고 나서 놀랍게 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문제가 바뀌어 있어요.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이 말이 추가됐어요. 원 위의 점으로부터라고. 예전에 그런 말 없었거든요. 그냥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였는데 이런 말이 추가가 된 거야. 근데 물론 나 때문은 아닐 거지만 나같이 고민한 사람이 많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위에 이게 왜 이런 말이 되지?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는 그래 최단거리. 그러니까 유클리드 거리가 말하고 있는 여기 위에 점이더라도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렇게 바뀌었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 때문 분명히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분은 되게 흐뭇했어요. 지금도 그래. 막 진짜 막 엄청 옛날 수학책 보면은 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구하라는 짱구 같은 문제가 많아요. 잘 보면 우리 맞불 교과서는 짱구는 아니지. 원 위에 점으로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튼 지금도 이 교수님이랑은 지금은 안 하고 한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얘기를 5년도 아니구나. 3년 전에도 연락했어요. 내가 이상한 문제 하나 때문에. 어쨌든 3년 전에 연락했는데 지금은 그 이광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광현. 약간 여러분들 수학 콘서트라는 수학책 알아요? 모르죠? 그래. 수학 관련된 막 책 같은 게 많은데 교수님이 책도 많이 쓰시고 하고 그래서 많이 막 세미나 할 때 놀러 갔었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해보자. 자, 두 가지를 볼게요. 원 위의 점에서 뭐 원 밖의 점까지의 최대값, 최소값 또는 제일 뭐 일반적인 모습은 뭐 직선이랑 이렇게 원 위의 점 이게 가장 좀 일반적인 모습 같아요.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원과 점이라고 하는 것부터 봅시다. 첫 번째, 여기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있어. 으로부터 밖에 점이 이렇게 계신가 봐요. 그때 원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짧아 보이는 건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만큼이 가장 짧은 최소값이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장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빨강 색깔 길이가 가장 멀리 있는 길이처럼 보이는 게 맞고요. 근데 그들은 어쨌든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밖의 점까지 제일 먼저 구하는 모습이 그냥 이거 먼저 구해요. 1번. 이걸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을 빼버리면 최소값. 내가 1번을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뭐 최대값. 이렇게 미니멈과 맥시멈이라고 하는 걸 각각 구할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중심이랑 이 점까지 거리만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고 빼자는 거야. 두 번째도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 일단 이상한 짱구 생각하시면 직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최소값이 좀 말이 안 되겠죠? 0이니까. 원 위에 점과 직선까지 거리 최소 0이니까 이런 건 안 나와. 아무튼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때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를 먼저 구하자. 이걸 구한 상태에서 반지름을 빼버리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반지름을 내가 만약에 추가시켜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맥시멈이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설명해 주지. 학생 때 혼란을 줘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때가 15살인가. 인상을 왜 쓰지? 아무튼 이제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쌤이 티처스를 봤는데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 AI의 도움을 받으세요? 실제로? 안 받아? 보긴 봐요, 티처스? 안 봐? 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다음 시간 토요일 날 주간 테스트를 볼 텐데, 시연이 금요일에 볼 텐데 좀 난이도를 올려볼까 해요. 올려본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고민할 만한 문제도 많이 한번 풀어보고 하는 마음으로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그대로겠지. 적당히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고민할 만한 문제, 킬러급이라고 생각했지만 변별력 문제 몇 개 좀 더 내보도록 할게요. 잘 해주세요. 1번 문제. 점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T고요. 원 밖의 점으로부터 접점까지 거리를 구하자. 즉, 얘가 말하는 거는 원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그림이 자꾸 이렇게 불편할까? 분필 아직 있는데. 그냥 할게요. 우리가 뭔가 접선이 이렇게 생겨 있고 원 밖에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얘가 2,-3이고 그때 말하기를 이 주어진 점을 T라고 하고 얘를 P라고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빨간 색깔 길이를 구하자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90도라고 적어줄 거고, 자, 빠르게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보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이렇게 5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반지 이름은 루트 5였네요. 그래서 루트 5라고 작성해 줄 거고, 그 다음 중심으로부터 밖의 점까지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은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거리 구해보도록 합시다. 요놈에 해당하는 빗변 길이 구해주게 되면은 x좌표의 차이가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y좌표 차이의 제곱도 4의 제곱이니까 이거 구하시면은 루트 32 나오는 거 맞나요? 따라서 이게 귀찮아, 32 써버려. 얘가 빗변 길이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루트 32에서 5를 제거하시면은 27인가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 3루트 3이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넘어갑시다. 재밌어 보이지만 참자. 이따 풀 시간도 드릴게요. 다음으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원점과 원 위에 점 P가 있는데 말하기를 OP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얘도 원을 좀 그려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좌표가 3,4라고 나와 있고 반지름의 사이즈는 2짜리. 여기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말하기를 원점으로부터 원 위에 점까지라고 했으니까 사실 원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나? 이 장소가 0,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 원점 5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원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P가 어디 있어야 최소가 될까라고 할 때 일단 중심까지 이렇게 그어 놓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원의 중심에서 좀 더 이게 반지름 연장시켜 주게 되면은 바로 이 장소가 맥시멈이 나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만 구하자. 이렇게 0,0부터 3,4까지 거리 구하면 5가 되는 거니까, 빨강 색깔 길이가 5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미니멈이라고 하는 거는 5에서 반지름을 제거하시면은 3 되는 거고, 맥시멈이라고 하는 건 5에서 반지름을 더하면은 얼마죠? 7인가요? 라고 작성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게 있잖아. 이건 내가 못 참지. 풀어보세요. 220번. 진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불편하게.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걸. 어쨌든 220번 풀어보세요. 파포스 정리를 이용하는 아주 좀 대표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PA라고 하는 선분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라고 하는 선분 길이의 제곱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P라고 하는 위치가 바뀔 때마다 PA, PB가 바뀌어요. 그쵸? P라고 하는 게 멀리 있으면은 PA 길이 바뀌고 PB 길이 바뀌니까
두 개가 바뀌기 때문에 언제 최소인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난 지금부터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이랑 같은 결과를 갖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포스 정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중점 잠깐 좀 찾아보자. 중점이요. 왜냐면 중선 구하려고 하는 건데 중점 좌표는 얘랑 두 개를 가지고 좌표 구하니까 몇 컴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중점 좌표가 나오게 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빨강 색깔 모습 자체가 중선일 거야. 그러면은 그럼 공식으로부터 뭘 쓸 수가 있는 거냐면은 파포스 정리로 2배의 한글로 쓸게요. 중선 길이의 제곱 더하기 반제곱이요. 막상 보니까 이제 엄청 심플해진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이라고 하는 길이는 안 바뀌어요. 그쵸? 절대 안 바뀌는 게 그냥 내가 말한 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니면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이 길이 구한 다음에 반띵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 점과 점 두 개 가지고 길이 구해도 괜찮은 거고 이왕 구한 김에 이 좌표 두 개 가지고 우리가 그 반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구해주게 되면은 자, 반제곱 구하는 거니까 루트가 필요 없겠죠? X좌표 차이의 제곱이니까 4 Y좌표 차이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반제곱은 5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을 내가 더 다듬어 보니까 구할 거는 이 괄호에 중선 길이의 제곱 더하기 5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내가 찾고 있는 모습은 요 놈의 최소값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래 버리니까 끝났네. 중선 길이의 제곱이 언제 최소일까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선 길이 언제 최소일까? 그 말은 즉 사실 점 P라고 하는 게 이런 장소에 있어 버리게 되면은 이 중선이라고 하는 모습 보이죠? 중선 길이가 길어지는 걸 볼 수 있다 보니까 언제 최소가 나오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구할 건 0,0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까지 거리 구해야죠. 이 길이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 중점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날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면 5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반지름이 날리니까 깔끔하게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중선 길이에요. 그래서 3 제곱하니까 여기는 9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2 곱하기 14. 28이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방금 그 식이 말한 건 뭐냐면은 아주 좋은 질문. 일부러 좀 과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의도적으로. 사실 A랑 B라는 모습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A랑 B라는 모습이. 우리가 방금 구한 건 뭐냐면은 이거의 연장선이었어요. 이렇게. 이거 연장선에서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 주어진 걸 빼면은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 된 건데 이걸 구한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중선. 여기 나와 있는 점을 지나는 것 중에 제일 짧았던 거니까 얘랑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여기를 제거해야 얘가 최소의 중선 길이 나왔던 거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3번. 좀 지울까, 여기를? 문제 읽어보니까 원 위에 점 P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이거 스킵할까요? 스킵 좀 그런가? 해보자. 빨리 풀게요. 그러면은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다. 그리고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고 했는데 직선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3x 마이너스 4y 그런 다음에 플러스 5는 제로.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거 반지름 빼버리면 최소 길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점 P가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최소 거리다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아까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하는 거는 여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분모가 5가 될 거고 1,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3이고 플러스 12가 되고 플러스 5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분자에 대한 모습이 20이니까 이거 4가 나오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만큼 길이가 4였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최소 길이, 즉 점 P가 여기 있을 때가 이만큼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4에서 반지름 날리면은 2라고 하는 게 최소값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 이렇게 2를 추가시켜 주게 되면은 맥시멈이라고 하는 길이는 4 더하기 2니까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라고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이고요. 중심 0,0 찍어 놓을게요. 원 위에 점을 돌아다니는 점 A가 이렇게 있는 거고, 직선 위에 점 약간 이렇게 y는 x 플러스 6이라고 써 놓고요. 기울기 일자리네. 자, 그때 A랑 B랑 C랑 어떻게 생겨 있어야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될지 얘기해 볼 건데, 어쨌든 사이즈가 최소로 작다라고 하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그 변의 길이가 최소라고 하는 거는 뭐 높이도 최소가 되지 않겠어요? 높이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렇게 어긋나겠다. 그냥 어긋나자. 이렇게. 주어진 빨강 색깔 길이는 정삼각형 높이랑 관련이 없고, 어떤 높이일 때가 최소가 될까라고 한다면은 이 초록 색깔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길이를 정삼각형의 높이로 했을 때가 최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잘 될진 모르겠지만 잘 되어라. 되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초록 색깔의 모습일 때가 넓이가 최소인 정삼각형이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저 넓이 구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어렵지 않냐면은 바로 길이 구할까요? x-y 플러스 6 는제로 0,0부터 주어진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루트 2 빼버리면 그게 정삼각형 높이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루트 2분의 0,0 대입하시면 6 나오게 될 거고, 3루트 2라고 하는 게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되는 거니까 루트 2 반지름 빼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2루트 2인가요? 2루트 2? 그 다음 여러분 하고 싶을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높이도 알았으니까 넓이 구한다고 했을 때 누구로 할까? 각도 알고 있고 각도 알고 있으니까 1대2대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그 비율 관계를 써도 괜찮고, 탄젠트를 돌려도 괜찮고, 아니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갑자기 두 분이 뭔가 펭귄처럼 귀여워가지고 두 분 다 아무튼 무슨 말이었냐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게 30도 맞습니까? 30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만큼에 대한 길이는 2루트 2 곱하기 탄젠트 30도를 해주게 되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저거 그림 좀 다시 크게 확대한 다음에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이 설명 없이 바로바로 그냥 가고 싶단 말이야. 정삼각형이니까 30도였고 90도였고 60도였어요. 여기 길이가 지금 2루트 2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주어져 있는 요만큼에 대한 길이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탄젠트 30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루트 3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2요. 이런 식으로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이랑 요놈이랑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물론 2분의 1도 곱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얘 합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곱하게 되면은 정삼각형 넓이였다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은 그냥 루트 3분의 8인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구한 정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최대값이라고 하는 모습은 반지름을 늘려버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길이를 구해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 D라고 하는 3루트 2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였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주어진 길이는 4루트인가요? 자, 4루트 2라고 했으니까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모습은 약간 모르겠다. 이렇게 그어버릴까? 이렇게 이 주어져 있는 파란 색깔 넓이가 커다란 정삼각형 넓이가 되는 건데, 우리가 닮음을 배웠으니까 또 닮음을 한번 풀어보자. 잘 보면은 이 자식에 해당하는 이 초록 색깔 삼각형의 정삼각형 높이가 2루트 2고 커다란 정삼각형 높이가 4루트 2니까 2배가 됐네. 높이가 2배가 됐으니까 넓이 몇 배일까? 4배겠지. 따라서 맥시멈이라고 하는 건 4배가 된 거니까 루트 3분의 얼마지? 48에 이게 9구 다니는데 32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게 맥시멈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3분의 40 2라고 풀 수도 있고. 좌표 구했지, 충민아 너는? 너 좌표 구했지? 아니에요? 이렇게 풀었어요? 다행이다. 난 또 저기 좌표 구했을까봐.
어차피 구할 수 있긴 하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을게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원, 두 원의 위치 관계랑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이게 교육 과정이 어긋나는 것들이거든요. 뭐 외부에 있다, 뭐 내부에 있다, 외접한다, 내접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기출문제, 과거 옛날 기출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해요. 일단 편하게 해보자. 일단 타이틀은 두 원의 위치 관계. 뭔가 외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을 편하게 쭉쭉쭉 볼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때 편한 건 별로 없어요. 뭐 만나지 않는다, 외접한다라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특수한데, 이 모습이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쭉 이렇게 쭈루룩 3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원이 막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린 만나지 않는다. 두 원이 만나지 않았을 때라고 한 거는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모습 우리끼리 D라고 딱 쓴 다음에 여기 왼쪽 원에 해당하는 반지름을 뭐 스몰 r이라고 하고, 이 오른쪽의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들 사이에는 뭐 중에 관계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스몰 r과 라지 r 각각의 반지름 사이즈를 더하더라도 이렇게 D라고 하는 게 더 커요. 그럼 두 원이 아예 딱 달라붙어 있을 땐 같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가장 특수한 상태가 되겠지. 하나를 알면 둘도 알면 참 좋겠어요. 이 주어진 결과가 D가 나온다라고 한 건 이때는 어떤 걸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잠깐, 교점 하나라 말하면 안 돼. 어떻게 말하지, 그러면? 외접한다? 그래, 외접이라고 하자. 첫 번째는 공유점이 없다고 하자. 그래. 내가 왜 외접이라고 단어 썼냐면은 내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점이 하나라고 하는 건 원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교점 하나를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외접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얘를 어떤 건 1번과 2번을 동시에 설명한 거라고 보면 좋겠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저 그림을 참고해보자. 이런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원이 있다 하자. 원이 사이즈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해야지. 자, 중심이 있고 중심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자, D 라고 적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몰 r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라지 r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여러분이 배웠겠지만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이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겠지, 이렇게. 그게 우리가 초딩 때 배웠던 삼각형 결정되는 조건인 거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반지름의 차이, 반지름의 합보다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라고 쓸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이렇게 쓴 건 뭐냐면은 얘가 음수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좀 더 커다란 원의 사이즈에서 작은 원 사이즈를 뺐을 때 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쓴 것 뿐이야, 이렇게. 무슨 멘트인지 알겠나,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접. 앵글. 너무 추워요. 어떡하나. 이따가 우리 두 분 나가서 몸 좀 녹이고 오면 안 될까? 네. 자면 안 돼요. 체온 떨어져요. 알겠죠? 자면 안 돼. 자, 네 번째로 두 원이 내접하는 경우. 너무 크게 그려버렸는데? 잠깐. 이 패드로 할 걸 그냥. 아주 설명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림 때문에. 좀 더 크게 할 걸 그랬나,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오! 잘 그렸다. 곤란해.
자, 각각 원의 중심, 중심 이렇게 있는 건데 설명해 볼게요. 여기 커다란 원에 해당하는 이렇게 반지름이 있어요. 커다란 원의 반지름.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스몰 r 이렇게 있겠죠? 이 시간에 누가 온다고? 고2. 자, 보는 것처럼 라지 r과 스몰 r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거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d가 되겠죠. 따라서 그 d라고 하는 거는 라지 r과 스몰 r의 차다 라고 쓰는 게 바로 n 내접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할 것 같은데 좀 내용들이 과해요. 이제 뭐 내부에 있다, 두 원의 중심이 같다라는 건데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그림은 우리가 약간 패드를 보고 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일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라지 r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라지 r이고 스몰 r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보이죠? 내가 하자. 몰라. 하자. 이 정도? 원의 중심, 중심이요. 자, 커다란 것부터 볼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라지 r이 될 거고 스몰 r이라는 모습도 볼 건데 한 이 정도? 스몰 r. 그리고 d라고 하는 것도 스몰 r 체크 위에다가 할 걸. 자, d라고 하는 모습은 얘랑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d가 되거든, 이렇게. 근데 스몰 r의 모습이 여기가도 마찬가지로 스몰 r이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란 색깔 길이에서 이 반지름을 뺐다 치면은요, 자연스럽게 이 d라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얘랑 비교할 거야. 라지 r과 스몰 r의 차이요. 어때? 이 주어져 있는 모습에서 이만큼을 빼더라도 d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원이 또 다른 원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질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거는 두 원의 중심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d는 0인 거죠. 그렇죠. 중심 사이의 거리가 0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말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모습은 또 설명을 할게요. 말 그대로 동시에 접하는 원을 우린 공통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했었나 이거를? 자, 이거 배워요 여러분들? 안 배워? 잠깐 구분을 하자 우리 그러면은. 그냥 용어 배우고 있는 거니까 먼저 공통 내접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접점입니다. 접점이고요. 이런 걸 가지고 공통 내접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외우자.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바깥쪽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꺾여 그냥. 이렇게 공통 외접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 내접선이든 공통 외접선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명칭을 지금 배우자라는 거고 그 아래쪽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저러한 도형을 작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도형부터 좀 보자. 이게 내가 확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안 되겠어.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만 잠깐 쉴게요. 이것만 하고.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직각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좀 킬러 문제급을 많이 풀다 보면은 직각 사다리꼴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도형을 따로따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직사각형과 플러스 직각 삼각형으로 나눠서 도형을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커다란 원 하나가 있고 작은 원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때 공통 외접선 이렇게 있어. 공통 외접선이고
이런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심과 중심을 쭉 이어 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90도인 거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90도가 되는 거니까 일단 오케이, 사다리꼴인 거 인정하셨죠? 이렇게 한 쌍이 평행한 거니까 사다리꼴 맞단 말이야. 이때 추가적으로 무슨 선을 그을 수 있었냐면은 요놈과 평행선을 딱 긋는 순간 어긋났나? 자, 이렇게 어긋났네.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이야. 직사각형 볼 수 있고 아래쪽에 직각 삼각형을 관측할 수 있겠죠. 얘가 지금 90도가 되고 90도가 되는 거니까 따로따로 나눠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고 이만큼의 길을 라지 r이라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세로 길이가 r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주어진 길이 같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색깔 좀 더 써볼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D예요. 중심으로부터 중심까지 해당하는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빗변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길이는 라지 r에서 스몰 r 빼주게 되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길이가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놈의 길이를 내가 작도할 수가 있다. 구할 수 있고 길이랑 길이랑 당연히 같아야겠지. 이렇게 직각 사다리꼴은 직사각형과 직각 삼각형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자라는 거야. 그 다음 나와 있는 모습은 얘도 보도록 합시다. 이제 공통 내접선이 나오는 모습인데 하나 그리고 조그맣게 됐다. 이런 접점이에요. 접점이고 그리고 원의 중심 긋고 얘기하자. 여기까지가 점과 점 사이 원의 중심과 중심까지 해당하는 D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표시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까지가 라지 r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접점과 원의 중심 연결시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몰 r이라 한번 적어 볼 거고요. 그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작도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또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길이 보이나? 이 길이 얘와 평행하도록 그냥 연결시켜. 쭉 연결시켜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길이 얘랑 또 평행하게끔 직사각형을 억지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라지 r 나오는 거 보이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90도, 다 90도, 90도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구한 목표가 요 놈이거든.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피타고라스 쓰기 너무 좋죠. 이렇게. 따라서 이 장소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길이를 구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고 현재 내접할 때는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떤 관계가 있지? 네. 그쵸. 반지름의 차가 중심 사이의 거리였죠? 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 읽으라고, 읽어. 보라고요.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은 4번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두 원의 방정식이 외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빠르게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도록 할게요. 좀 고쳐주지 문제가. 맨날 계산을 시켜요. y-3 전체 제곱. 그러면은 3 넘기고 4 더하고 9 더하니까 값은 16인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의 방정식 x-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k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다 됐고요. 자, 이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외접한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어때야겠어요? 외접이니까 뭐 그림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려봐도 괜찮아. 아무렇게나 원이랑 원 그렸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반지름과 반지름 마이너스 k 플러스의 루트를 씌워준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은 중심 사이의 거리다가 된 거지. 이렇게. 그럼 따라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었고 얘는 1,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루트 얼마 나눠 보자. 3, 몸인 건 아니고 3에 네, 5가 나오네. 이렇게. 그쵸? 4 넘기니까 1이고 따라서 k의 결과는 1이었나. 이렇게.
다음 넘어가서 보기 2번 문제. 얘가 말하는 건 원의 방정식이 내접한다 라고 좀 이쁘게 줬네. 그래 이렇게 줘야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 전체 제곱은 3. 그 다음에 한 번 더 x 마이너스 b 전체 제곱 플러스 다시 한번 y 제곱이네. 거기까지가 10이다. 근데 이번엔 두 원이 내접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a, 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자. 내접이니까 어때야 돼요? 네, 차가 네, 중심 사이의 거리다 라고 한 거니까 0,a부터 시작하여 b,0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반지름의 차다. 따라서 루트 12에서 루트 3을 빼주면 되는 거 맞나 이렇게? 그럼 따라서 2루트 3에서 루트 3 빼는 거니까 루트 3이라고 하는 모습이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이 귀찮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지 이렇게. 다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이네. 따라서 알 수 있는 거는 a, b가 나타내는 거는 그냥 원의 방정식 위에 점들이 되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 도형의 길이를 구하래요. 따라서 루트 3파이.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왜 암산이 안 돼? 둘레 구할 때 2파이 r이죠? 따라서 이 루트 3파이. 이렇게 정정하도록 할게요. 자, 쉬운 문제들이었고 한 226번 정도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